대다수의 그 경매인들은 LH까지 탐문을 하다가 그 장벽에 막혀서 아마 포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추가로 탐문한 곳에서는 저처럼 연락 온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양 대금 납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더 있긴 있었습니다. 썸네일 제목 그대로 어느 아파트 단지에 토지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지권 미등기에 건물만 매각, 그런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매 사건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건물 없이 토지만 매각. 우선 정보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매로 나온 주택은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토지 면적은 18.79평이고 여기 보시면 건물 면적은 없죠? 매각 대상에도 토지만 매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권에서 유찰된 현재 최저가는 6억이고요. 여러분들 이런 경매 사건 본 적 있으세요? 그래도 우리가 낙찰받으면 토지에 대한 그 권리는 있으니까 단지 내 어디 뭐 공원 같은 데다가 텐트나 쳐놓고 거기서 뭐 살면 될까요? 네, 그래도 여기 그 산성자이 푸르지오가 입지 컨디션은 괜찮은 편이거든요.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그리고 신흥역에서 가까운 역세권이고 출퇴근도 저기 북쪽으로는 강남권, 서쪽으로는 뭐 판교권까지도 거리가 짧아서 용이한 편입니다. 그래도 건물은 있어야 되겠죠? 이 경매 사건이 건물 없이 토지만 경매로 나온 이유는 매각 대상이 소유권이 아닌 입주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보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성남 신흥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내 토지이며 조합원 입주권으로 매각, 분양대금 완납 여부 불확실함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수분양자들은 2023년도 말에 다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입주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가 되면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입주권 자체가 경매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받으면 낙찰자는 입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도 입주권 막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뭐 사고 팔고 그런 거래 많이 하듯이 그런 물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파트 단지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으면 되겠구나. 그 입주권은 24평형이니까 뭐 층수도 괜찮고 현재 그 24평짜리 시세가 한 9억 정도 되니까 감정가도 저평가된 거고 현재 유찰된 최저가도 6억이니까 상당히 싸구나. 그냥 단순하게 물건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물건 명세서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분양대금 완납 여부 불확실함이라는 위험부담 때문에 또 조금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만약에 분양 잔금이 미납됐다면 낙찰자는 별도로 조금 더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분양 대금 중에서 미납한 그 금액을 빼고 입찰 금액을 써야 되는 그런 구조죠. 그러면 분양대금 완납 여부를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추적을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입주도 다 끝났는데 조합원 사무실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 해당 사건을 한번 추적해 봤는데요. 그 산성자이 푸르지오 관리실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근데 그 관리실 담당자가 본인들의 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LH 보상팀에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LH 그 보상팀 담당자 말로는 분양 대금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다. 그런 안내를 회신받았습니다. 저처럼 경매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연락이 온 사람들이 많은지 다시 한번 재차 여쭤봤더니 제법 많았다는 그런 뉘앙스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한테도 이 개인정보에 대한 언급은 결코 하지 않았다고 반복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그 경매인들은 LH까지 탐문을 하다가 그 장벽에 막혀서 아마 포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추가로 탐문한 곳에서는 저처럼 연락 온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양대금 납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더 있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MP를 공부했다면 부실채권에 대한 그런 이해와 협상에 대한 방법이 익숙하실 겁니다. 따라서 저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한테 추가로 전화를 해서 탐문을 이어갔습니다.
협상 과정 속에서 채무자는 분양대금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미납한 분양대금은 약 2,500만 원, 그리고 소액 연체 이자도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만약에 낙찰을 받았을 때 그 낙찰 대금 외에 별도로 한 2,500만 원 정도는 LH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경매 사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서 보증금이 2,5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낙찰 대금은 법원에 지불하고 그 2,500만 원은 낙찰자한테 지급하듯이 그런 개념이라고 여러분들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와 통화를 잘 마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직후에 저한테 문자까지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들은 상당히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순간이 매각 전인 8월 13일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이 영상에 담을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번 회차에선 매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 8억 전후로만 받아도 상당한 성공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이 경매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 말고 MPL까지 배워서 접목을 시킨다면 우리의 그 시야가 넓어져서 경매가 더 잘 분석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